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9월 4일 넥스트윅 다음 주 주식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입니다. 다른 영상에도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그 영상이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 계속 말했죠. 이걸로 지금 주가가 다 박살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올랐던 고점의 절반을 다 해소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 해소당하느냐, 여기서 지키고 턴을 하느냐 그 게임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턴할 것 같았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보니까 아니었구나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날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300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05죠. 장중에는 300입니다.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너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꼬리를 다루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기 추세상. 그러니까 이게 월봉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기 추세입니다. 이거를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일단 끝나야 돼요. 얘가 끝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기는 12월 이후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야. 지금 요렇게 돼서 요렇게까지 왔고 여기서 반전이 나와서 다시 요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요게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앞에 이제 내년까지 해서 침체 전까지. 근데 침체 전까지라고 했는데 침체가 나오는 시기는 더 낮기 때문에 요거 올려놓고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바닥을 지켜주길 원해서 300에서 300 제 내심을 넣어서 340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요거는 빡빡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별 순환매가 왔을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입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압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면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 뒤에 꼭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제 정상금리가 되고 난 다음에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위기가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신흥국신흥국에 지금은 환율이 높아져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서민들 생활은 더 빡빡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이게 지금 이제 돈을 4천조를 풀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돈으로 풀어서 올린 부동산이라서 돈으로 푸는 거는 이게 버블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연임이 끝나면 11월 시진핑 연임이 끝나고 나면 1년 정도 있다 터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가오가 안 되는 거죠. 딱 1년 정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물려주거나 혹은 이제 후속 세대가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되겠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미국 것까지 이제 미국 부동산도 약간 안 좋다는 거고요. 중국의 셧다운이 있어요. 중국의 셧다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온 시점에 중국 셧다운이 야간에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조금 이제 시장 바닥 다짐 조짐 보이고 이제 올라가려는 시점에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서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악재는 무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악재를 무시한다는 기준은 언제나 새벽 3시, 4시쯤에 미국 시장이 들어올려지면 됩니다. 이게 트럼프일 때 나타났거든요. 트럼프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투자은행이나 각국 은행한테 연준과 관련된 해이 집합체한테 엄포를 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주가 방어를 했고요. 이번에 바이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는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주의, 자유의 의지가 더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와서 300을 깨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여기서 머물거나, 그러니까 요 상황까지는 열어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개별 종목 갑니다. 그럼 개별 종목은 적정 가격에 잘 팔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20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이 좋았다면 지금 20개 중에서 한 5개 종목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실적과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화폐가 올라도 주가는 떨어지고 가상화폐가 떨어졌는데 주가는 오르고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런다고 했죠. 이더리움 멀지가 끝났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중요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망을 조금 더 하고요. 지금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지만 현금 보유를 꼭 30% 정도 이상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적인데요. 실적은 10월 이후, 10월 초에 이제 대기업 위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잘 대응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요 프리뷰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로 봐요. 애플 신제품 공개. 이 양이에요. 나머지는 의무로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 EU, 뭐, 독일 다 안 좋을 거예요. EU, 일본 안 좋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부정이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숏 포지션 취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 급락 줘버리고 숏으로 수익 나고 막 이 만기 날 당일은 오히려 롱으로 큰 걸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지금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전 잠시 동안 시장을 떠나 있을 생각입니다. 그냥 이번 시장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할 거고 진짜 확실하다 느꼈을 때만 대응하는 선물 옵션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원달러율 선물로 투자해서 이번 달은 손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공부 차원이다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으로 제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은 위험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으니까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네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 거고요.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게 어느 폭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겠죠. 여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플 신제품 공개와 이것 두 개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은 나오는데 약보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가 지수, 그다음에 오펙에서 에너지 가격 떨굴 수 있는 거, PMI 지수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시장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항을 하면은 미국 시장이 떨어진 채로 시작할 거니까 화요일도 나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가 떨어지는 방향. 수요일쯤에는 이제 그래도 원유 가격 해결하고 이유가 얘 성장률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생산도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얘 때문에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애플 신제품 기대감에 따라서 그래도 주가가 방어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 공개가 되고 나면 또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추석 시즌 들어가는데 저는 재밌었던 경험이 뭐냐면 추석 전에 우리나라 주가는 쭉 맨날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빠지는데 추석 끝나고 나면 맨날 갭등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급등락의 정도가 심한 날이 만약에 나오면 급락이 심한 날이 나오면 그날부터 진짜 진정한 분할 매수를 조금씩 더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추천 종목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경험치상 이런 거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하고 지수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마감을 할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이거 야간에 떨어졌어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여기 지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10 종가가 2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여기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꼬리 달면 올려가지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거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떨어진 게 찐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 감아 올린 거는 또 그게 뻥카였던 거죠. 지금 감아 올리는 것도 뻥카입니다. 이렇게 감아 올리고 뻥카인데 이게 두 번 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똑같이 여기 300일 때 한 번 더 나오면 오공화에서 나오면 그때는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만약에 그때도 눌러버리면 이제 깨지는 거죠. 이거 깨지는 건데 월봉으로 이제 가서 볼게요. 월봉으로 요거인데 이 월봉으로 봐갖고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주봉도 여기 이거 302까지 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냥 이제 선물로 가서 볼게요. 선물에서 키움 종합 차트 말고 업종 차트로 가서 볼게요. 코스피 200을 가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가서 보면요. 코스피 200 가면 312.9이죠. 이게 지금 선물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을 선물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291. 여기 선상에선. 291은 어떤 선이냐면요. 진짜 제일 좋은 매수 구간선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딱 있죠. 일곱 번. 그 외에는 다 어디서 놀? 위에서 놀죠. 네. 저는 요 구간 오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요렇게 올라올 때마다 또 매도하고 또 오면 또 매수.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몇 번요? 7번 이후면 얘가 요 위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 만나면 반등, 얘 만나면 반등 하다가 뚫고 내려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거 여기까지가 정점이에요.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 밑으로 들어가면은 뭐 370, 275, 250까지도 가능한 구간이지만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나가야 되고 275. 그러면 요 구간이면 괜찮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으면 더 괜찮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 마무리되고 그 뭐죠? 어,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여기가 진짜 좋은 매수 구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기다리시는 그런 거에 가깝고요.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이거를 인지하시면서 대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투자를 같이 한 경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안 힘들다고 했고 처음 뵐 때부터 여기 힘들다고 했죠. 힘든 구간에서부터 진짜 완전 제일 힘든 구간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의 유동성은 넘칩니다.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고요. 경제활동 인구도 훨씬 많고 좀 더 복잡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최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연산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만났잖아요. 이 만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만나고 양봉 만드는 이 양봉은 못 만들 것 같고요. 만나면 그냥 서 있을 것 같아요. 뭐더 떨어질 것처럼 서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 기준으로. 서 있으면은 2240, 225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30 정도 될 겁니다. 330, 295 정도 될 건데 거기가 멈춰 서 있고 다음 달을 향해서 갈 겁니다. 추가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가면 땡큐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음 침체 전에 제일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해요. 이게 요 세 개 있죠. 요 네 개. 요 네 개가 지금 이 구간에 가까운 거거든요. 요게 요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질 건데 그리고 보세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분할로 접근했을 때는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구간에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가 가득 찰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현금도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속수무책으로 현금 확보가 비중이 20%를 많이 안 가지고 계셔서 당했다면 지금은 떨어지면은 그 현금 확보 혹은 해지를 하신 분들은 해지 자산으로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올라오면 여러분들 계좌는 본전 이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보고 투자하시면 돼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계속 차트를 보는 겁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역사적인 자리들이에요. 역사적인 자리. 이거 깨고 내려가는 대세라 그거는 힘듭니다. 그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공급망 파괴되더라도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흑자가 돼요. 공급망에 따른 독점의 가점이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동일한 차트의 구조에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속으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50원대 다행히 손절을 절반 손절을 하셨는데 요 위에도 완전한 손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ETF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홀드로 해서 다음 사이클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고점 이제 온 것 같아요. 요거 한 번만 더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70원, 80원까지 가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기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8월 달 말쯤 됐을 때는 1340원이나 여기 133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더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고 이거를 막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당국이 지금. 그래서 계속 더 올라갑니다. 예. 구두 개입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두 개입조차도 그냥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걸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전전관과 이원전관의 콜라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하는 총재가 IMF 출신이라서 그 사람은 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간에 미국 주식 사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손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냥 비아냥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 경제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외환 방어 정책을 했다면 혹은 공매도만 금지해도 내려옵니다. 선물 매도에 따라서 그 주식이 급락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매도 딱 금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 지나면 만약에 진짜 300을 깬다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장이
돌아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 달러율도 그 시장이 되면 결국에는 아 인제는 외국인들도 '이거 달러면 좋네. 이 가격으로 사면은 나중에 이 가격일 때 팔아도 이 땡큐네. 이 가격에 팔아도 땡큐네.' 그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ETF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